안녕하세요. 현티처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어, 처음에 어떻게 찍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또 찍게 됐네요. 네. 일단은 오늘은 경찰 올해 2차 치루어졌던, 시험에 대해서, 어떤 해설 강의를 좀 짤막하게나마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두 번째 촬영인데, 처음에는 1번부터 20번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러닝 타임이 1시간 반, 2시간을 찍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조잡하게 찍어서 볼 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음, 좀 짤막하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아무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음, 제가 이제 잠깐 좀 강의를 쉬었고요. 지금 올해 12월부터 다시 또, 본격적인 강의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경찰이 됐건, 국가직이 됐건, 지방직이 됐건, 공무원 시험 분야에서 본격적인 강의가 이제 12월부터 다시 개강이 되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뭐,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아마 뭐 댓글이든, 아래쪽에 뭐 설명란이든, 그쪽에 아마 오픈 카카오톡을 하나 열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장소는 부산이니까 신청하실 분은 하셔도 괜찮고요. 안 하실 분은 이 영상으로 만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대단한 영상은 아니지만 짧게나마 찍어보려고 지금 좀 급하게 찍어봤고요. 그리고 음 12월. 그쵸? 12월 초쯤에 제가 이제 그 기출 문제를 해설집을 조금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출판사에서 나왔던 많은 어떤 해설 문제집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자세하고, 자습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저는 항상 이 국어든 영어든 뭐 다른 과목이든 기출 문제라는 거는 공부의 어떤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어도 그런 점에서 뭐 예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수험생 분들이 그런 기출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기출 문제를 봐도 뭔지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제 12월 초쯤에 아마 출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실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실 분들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잡소리는 넘어가고요. 단어는 짤막하게 어떤 그냥 총평으로만 끝낼게요. 단어는 음, 여전히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찰은 더더욱 더 다른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1번부터 지금 6번까지 6번도 사실 단어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단어 수준이 국가직이나 지방직에 비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경찰 단어가 만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은 혹시나 이거를 듣고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문법이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를 고르기는 말씀드리기는 애매모호할 수는 있어도 정확한 거는 지금까지 기출에서 자주 나왔던 부분들이 그냥 또 나오고 또 나왔습니다. 어, 기출에서 보면은 이 문법들 사항들이 다 있었고요. 크게 어려운 것들은 그다지 많이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출에 대해서, 기출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법이랑 단어는 이 정도 총평으로 끝내고요. 2차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2차 시험은 그래도 올해 1차 시험에 치러졌던 영어 시험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는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생각 다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년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경찰이 출제 기관이 바뀌고 나서 조금 더 문제 유형이나 문제 타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신유형이나 조금만 더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대비를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19번, 20번 또 굉장히 새로운 유형에 속하는 문제들이죠. 빈칸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뭔가 빈칸 추론, 정말 추론의 영역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번 본격적인 설명을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11번은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길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방금 다 해봤는데 찍으면 2시간 반 걸립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다가 지치실 것 같아서 11번 생략합니다. 12번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고요. 13번과 14번은 제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흐름 문제는 한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16, 17, 18, 19, 20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주장, 빈칸, 제목, 요지 이 4가지의 유형에서 총 5문제가 나왔습니다. 독해 문제의 절반 정도라고 해도 될 만한 양들이 나왔는데 엄청난 양이죠. 최근 지방직도 그렇고 국가직도 그렇고 어쨌든 주장과 제목, 빈칸, 요지 이 4가지의 유형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주장, 제목, 빈칸, 요지 이 4가지 유형에 대한 풀이법과 어떤 확실한 독해법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시는 게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그쵸? 자, 16번 한번 봅시다. 이거를 본격적인 거를 알려드리기 이전에 잠깐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장과 제목, 빈칸, 요지는 특별하게 독해 도구를 나누진 않아요. 저는 그냥 한 가지로 푸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장, 제목, 빈칸, 요지 이 4가지의 유형은 뭐 푸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물론 겉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자, 첫 번째는 단어입니다.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서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결과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하는 글을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주로 도덕적 가치,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당위성이죠.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른들이 앉아 있으면 버스에서 자리를 비켜드리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일이죠. 이런 것들은 뭐 경제적 가치가 뛰어나서 사실 이렇게 분석을 하기가 쉽지 않은 가치들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단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굿이라든지, 그쵸? 굿이라든지 뭐 나쁜 일이라면 그게 배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은 뭐 harmful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네, 도덕적인 가치들이 이런 단어로 표현되는 거 맞습니다. 특히나 단어에서는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거는 잠시만요.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거는 단어 중에서도 형용사.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형용사 중에서 단순하게 형용사다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뭐 nervous 이런 단어들은 그냥 넘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good 이런 단어라든지 bad 이런 단어라든지 effective 뭐 나중에 볼 거지만요. 뭐 여기 나왔던 harmful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잘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자주 나왔던 제가 안 쓸게요. necessary 같은 단어들도 충분히 완벽하게 다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요 형용사 여기에 꼭 집중하시는 거 정말 머릿속에 그냥 박아두세요. 그리고 이거는 결과는요. 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했더니 어떤 경제적이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발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거나 어떤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면 이것도 결과로서 주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용사가 제시되거나 결과가 제시되거나, 보통 이 두 가지로 근거로 푸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조금 빨리 풀 거니까 집중이 안 되신다면 퍼우즈를 조금 걸으셔서 천천히 따라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줄에. 자, 주장 나왔네요. 이게 뭐예요? 디포레스테이션이 뭐냐면 이게 산림을 어떻게 좀 이렇게 막 벌목하거나 이렇게 산림을 파괴하거나 이런 행위들을 다 말하는데, 이런 산림 파괴가 어떻게 하냐면 내추럴 헤비타츠를 망가뜨리고 부순다고 하네요. 이게 뭐예요? 결과죠. 어떤 결과요? 부정적 결과예요.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주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주장 문제. 왜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밖에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결과가 부정적이니까 주장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산림 파괴가 이런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거니까 산림 파괴 하지 말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림 파괴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나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제끼시면 돼요. 특히나 이런 bitter, controversy 같은 것들은 어떤 논란이죠. 쓰디쓴 논란인데요. 디벨롭먼트에 대한 어떤 산림 디벨롭먼트에 대한 쓰디쓴 논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산림 파괴에 대한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져 있어야 됩니다. 프로세스, 이런 과정들, 그쵸? 부정적인 요소들이 잘 안 보여요. 1번과 4번 같은 경우는요. 2번과 3번 같은 것들이 바로 약간 산림 파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디포레스테이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나와 있죠. 2번 같은 경우는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 있죠? 부정적 영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프리벤트가 예방하거나 방지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디포레스테이션이 나쁜 거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첫 줄만을 읽고 2번과 3번 중에서 완벽하게 구분해낸다라는 거는 살짝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여기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많은 여기서는 아마 동물들이겠죠? 많은 동물들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많은 동물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 다시 한번 뭐가 나온 거예요? 산림 파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도 주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산림 파괴 하지 말자라는 것이 됩니다. 디포레스테이션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산림 파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예방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으로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 중간쯤 읽다가 적당히 어떤 노력이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2번 찍고 넘어가셔도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17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것들 눈에 안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거를 막 어떤 국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가 눈에 띄어야 되냐면 이 important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야 됩니다. 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장 제목 빈칸 요지는 누구의 생각을 맞추는 거냐면 필자의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필자의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단어가 뭐냐면 형용사예요. 형용사. 이 important라는 거는 누구의 생각이냐면 100% 이 작가 혹은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아니,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가 나왔냐면 to avoid, 이 to 가져진 주어죠. to avoid putting others on the defensive, 여기 부분을 피하는 거가 바로 중요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럼 이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어적인 걸로 다른 사람을 밀쳐내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주장이 되는 거니까 스테이트먼트도 빈칸 나왔네요. 그러면은 당황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장이라는 거는 일단은 확인했죠. 뭐 때문에? important 때문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statement, 이 성명서, 뭐 혹은 발언 이런 거죠. 이런 발언들인데요. 어떤 발언들이냐면 use 뭔가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에 눈이 가 있어야 되냐면 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에 눈이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effective죠. effective가 뭐냐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형용사는 누구 생각? 작가 생각입니다. 글쓴이 생각이에요. 그러면 글쓴이 기준에서 effective하고 좋은 것들을 여기다 적으면 돼요. 그게 아까 뭐였어요? 주장은 아까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important하다고 누가 생각했죠? 작가와 글쓴이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우린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문제에 대한 감각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지 말라는 말만 듣고도 2번을 찍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확신은 없으니까 더 읽어봅시다. 뭐 쭉 읽어보다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힘을 너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있죠? 여기 try라는 거가 뭐냐면 이게 동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명령문이죠? 그럼 이게 또 주장에 대한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해 보면 이거 대신에 이거를 사용해라라는 뜻은 이 뒤에 있는 거를 바로 강조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은 너 대신에 나를 사용하라는 정답이 매우 뭐 깔끔하게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형용사와 결과 뭐 조금 더 아까 설명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단어와 결과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해서 옛날에도 뭐 3차, 2차 많은 문제를 풀었지만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도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18번 첫 줄에 어디에 눈이 가 있어야 돼요? 서프라이징에 눈이 가 있어야 돼요. 막 제발 롤 프랑시스 막 이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그냥 뭐가 눈에 가 있어야 돼요? 서프라이징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눈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서프라이징이니까 이 서프라이징이라는 건 놀랍다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가치죠. 그러면은 이 was 뒤에 나온 이 빈칸이 이 전체 글에 대한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주장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혹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빈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것만 볼게요. 뭐 이렇게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런 것들은 뭐 적당히 읽으세요. 뭐 읽으셔도 되고요. 물론 읽으셔야 되지만 잘 안 읽힌다면 뭐 적당히 넘어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뭐 아직까지는 뭔가 긍정적인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왔으니까요. 두 번째 줄의 끝부분에 베스트란 단어가 있지만 이거는 베스트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노력이죠. 그들의 어떤 최선을 다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다만 여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엔츠가 나오고 뒤에 있는 게 그들의 어떤 넥터를 위협하는 것이 바로 누구였어요? 개미였죠. 그래서 이 개미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식물들이 개미에 대항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적당히 읽으시려면 읽으시고요. 다른 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ant라는 거가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prevent 한다는 거는 방지하고 예방한다는 거죠. 그럼 예방한다는 면은 말이 꼬이네요. 예방한다는 뜻은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ant가 나쁜 놈인데 우리를 위협하는 놈인데 그 위협하는 놈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바로 좋은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가 바로 뭐냐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아까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결과.
그래서 이게 뭐 하냐면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이렇게 할 때 오픈하는 거. 이게 바로 핵심 단어입니다. 아, 오픈이 단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몇몇과 쉐어를 예를 들어 나오고 아래 건 더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픈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아요. 지금 1, 2, 3, 4번 중에서요. 이럴 때는 속어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속어법. 그쵸? 그러면 아까 중심되는 내용 문장들을 한 번만 더 읽어서 이 문제를 맞추시면 돼요. 여기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개미가 올라오려고 할 때 그들의 어떤 꽃을 열어버린다고 하죠. 그들을 개화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해결한다는 1번밖에 답이 되는 게 없습니다. 뭐 2, 3, 4번 전부 다 뭐 말이 안 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취한다는 말에서 3번과 4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2번은 조금 딴소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골라가시면 돼요. 네. 어려운 거 없거든요. 뭐 정확하게 보고 푸시면 괜찮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속도가 조금 빠르더라도 제가 지금 1시간 반을 지금 방금 열심히 했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줄인 거거든요.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9번 아래 잠깐 볼게요. 뭐 다른 거 보려는 게 아니라요. 자, 아래 거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어디에 눈이 가 있어야 돼요. 다른 거 관심 갖지 마시고, 자, 요 놈. 요 BEST라고 되어 있는 요 놈. 아까는 최선이라고 썼지만 여기서는 리더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였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위에서 뭐 찾으면 돼요? 주장 찾으면 돼요. 네. 긍정적인 가치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긍정적인 가치를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쉬운 말로 할게요. 주장 찾으세요. 아시겠죠? 아까 어떻게요? 결과와 단어를 통해서 아래다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리더나 뭐 패스티스트 러너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학습자와 지도자들을 연결시킬까? 뭐 이런 제발 국어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연결. 그러니까 너무 유비적인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을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그냥 기계적이고 단순하게 풀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요. 바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살짝 좀 체크가 있었죠? 전에 이제 강의를 했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거 보지 말고요. many complex, 요거에 눈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눈이 가 있어야 되는 건 그냥 이렇게 쭉 있다가 별로 안 중요하네 그럼 넘기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건 넘기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뭐 하냐면 컴플렉스한 프로블럼을 어떻게 한대요? 해결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요거는 오른쪽에 딱 쳐놓고 뭐예요? 결과죠. 그렇죠? 결과가 좋네요. 컴플렉스한 어떤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하니까 좋은 거네요. 그럼 이게 해결한 거는 누가 해결하는 거죠? 이 크라우드 소싱을 수식해주고 있죠. 그러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거가 결국은 여기다 넣으면 돼요. 예,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이 답이 되는 게 2번입니다. 예, 집단적인 인텔리전스를 사용한다는 거. 너무 야매 같다고요? 그럼 좀 더 읽어볼까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시간 관계상. 자, 죄송합니다. 지금 살짝 카톡이 와가지고 녹화가 끊겼네요. 자, 어디까지 했냐면 크라우드 소싱까지 했었죠? 크라우드 소싱.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이 이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하니까 크라우드 소싱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크라우드 소싱을 만약에 알고 계신 분이라면 2번을 쉽게 고를 수 있었겠지만 크라우드 소싱을 모르는 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잘 고를 수가 없겠죠?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알려줄 겁니다. 자, 다른 거 보지 말고요. 그냥 계속 봅시다. 자, 그렇죠? 이 to contribute 뭔가 기여하기 위해서 individual must 기여하다라는 거는 어떤 단어죠? 그렇죠?
딱 봐도 이 위에 부분들을 쭉 읽어보고 오셨다면 기여한다는 거는 이 크라우드 소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혹은 그런 것들을 구성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램프업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언더스탠딩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셔도 괜찮고요. 여기 아래도 보면요. 이 this fluid staffing model이라는 거죠. fluid staffing model이라는 거는 이 this라는 거를 썼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관사죠. 그러니까 this는 앞에서 나온 것을 언급한 것들을 재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것들의 크라우드 소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this fluid staffing model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크라우드 소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들은 come together like flash mobs of talent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come together 이런 단어들이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으셨다면 크게 어렵게 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크라우드 소싱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 진술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고르시면 돼요. 네. 너무 야매 같다고요? 아니에요. 네. 정말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글의 어떤 구성 방식, 요거에 정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글의 구성 방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었죠. 단어와 결과. 보통 어떤 도덕적인 일들, 뭔가 경제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것들은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결과 같은 경우는 보통 경제적이거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의 글의 구성 방식을 이해를 해서 글을 푸는 거니까 이걸 야매라고 보면은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한 테크닉 정도로 해줄까요? 네, 기술 정도로 봐주세요. 문제풀이 기술. 저 사람은 저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날이선 댓글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장난이고요. 자, 20번 한번 볼게요.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첫 줄에 바이시어스 나왔잖아요. 바이시어스가 뭐죠? 잔혹한이죠. 그리고 이게 뭐 하고 있냐면 sense of anxiety라고 하네요. 뭔가 이게 불안한 어떤 감정들에 기여한다고 하죠. 미친 짓이네요. 그러면은 이 vicious crime을 잘 안 나오네요. 자, 하지 말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주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장은 끝났네요. 자, 아래 거를 살짝 좀 보면요. 대부분은 어차피 여기는 거의 다 주장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보면 과학적인 연구라는 거가 이런 것들을 찾으려는 과학적 연구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과학적 연구라는 건 아마 이거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아랫 내용이 크게 도움은 되지 못했으니까 그냥 위에서 주장 찾고 아래다 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보면요. 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런 부분들은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해석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100명 중에 96명은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넘어가세요. 네, 참고 넘어가시고 이 확실하게 집중해야 될 부분에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엄청 길어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줄부터 제가 똑바로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네요. 와, 엄청나요. 자, 볼게요. 자, 이 위에 부분을 날려봅시다. 자, effort to understand the predisposition to violence. predisposition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이거는 뭐가 되냐면 결과죠. 그쵸? 결과가 좋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바이시어스한 어떤 범죄, 그러니까 잔혹한 범죄를 하지 말자는 건데, 그럼 여기 부분은 긍정적 가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바이시어스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뭐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여기서 나온 어떤 speculate 한 거를 biological explanation 인데요. 이게 뭐냐면 생물학적 설명. 요거에 집중하는 거, 설명 집중하는 거가 바로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주장의 흐름들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풀 거는 아니고요. 뭐 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런 단어들, 인테그럴, 이 뭐죠? 필수적인이죠. 아까는 적어드리진 않았는데 이런 단어들은 알고 계셔야죠. 자, organic compound believed to play an integral role in the regulation of mood, sleep, 블라블라. 그러면은 여기서 필수적인 거를 하는 건데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전부 다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테그럴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오가닉 컴파운드에 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likelihood를 검색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으시면은 이 어떤 컴파운드에 대한 설명들이 이 주장에 나와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서 3번으로 바로 부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주장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어렵게 풀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빠르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요. 일단은 나머지 두 문제 바로 한번 순서를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게요. 자, 13, 14번입니다. 이것도 순서인데요. 순서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따로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좀 경찰이라는 것이 급하게 이 내용들이 바뀌면서 혹시나 제가 푸는 방식이 안 먹혀 들어갈 수도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요. 이번에는 잘 먹혀 들어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삽입과 잠시만요. 삽입과 어색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거는 A, B, C 혹은 뭐 가나다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것들이 이제 배열 문제고요. 삽입 어색은 뭐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구멍 뚫어 놓고 넣거나 빼는 거 이런 것들이 삽입과 어색한 문장이죠. 그 삽입과 어색한 문장은 이게 결국에는 어색한 것을 고르면 안 돼요. 뭔 개소리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색한 거에 이끌려서 답을 고르잖아요. 그러면은 틀립니다. 네,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를 출제했던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다양한 분들이 이 문제를 출제했을 때 설마 내 기준에서